하루에 3끼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이나 점심, 저녁 중 최소한 한 끼 정도는 쌀로 지은 밥이 포함된 음식을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굳이 전기밥솥에다가 시간을 들여 밥을 짓지 않아도 마트나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즉석밥을 취식한다면 전자레인지에 돌려 1분에서 2분 정도 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먹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접근성이 정말 좋아져서 누구나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쌀밥에 대해서는 진심인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7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쌀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 쌀 소비량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하루에 3끼를 전부 쌀밥을 먹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제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의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본다면 몇 가지의 추측할 만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가장 크면서도 간단한 이유인 것 같은데 쌀밥을 주식으로 한 메뉴 말고도 너무나도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나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음식을 문 앞에 대령할 수 있고 만약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된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겠죠. 피자나 치킨, 자장면 등이 배달 음식의 대표였던 지난 과거와는 달리 어떤 음식이든 쉽게 배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쌀밥 외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쌀 소비량이 줄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우리 실생활 속의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밥 먹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려나요? 바빠 현대사회에서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한 상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를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밥과 반찬, 숟가락과 젓가락을 준비한 후에 식사를 어찌저찌 마쳤다 해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남은 반찬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무더운 날이라면 국은 다시 끓여 놓아야 하고 다 먹은 그릇도 다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치운 후에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엄청나게 쌓이는걸요. 게다가 이런 식사는 이동하면서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침밥으로 빵 한 조각이라든지 컵라면 한 컵, 샌드위치 하나를 먹는다고 한다면 컵라면은 금방 먹고 쓰레기는 버리면 되고 빵 종류는 준비하면서 먹을 수도 있으며 준비한 후에 먹으면서 이동할 수도 있죠. 이런 편리함 때문에 쌀밥을 먹을 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밥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다양한 음식을 쌀밥 대신에 먹는다고 해도 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기 때문이죠. 굳이 먹는 것 외에도 밥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밥 관련된 인사말을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는데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하는 말 몇 가지를 보면 안녕, 밥은 먹었어? 식사는 하셨나요? 밥은 먹고 다니냐 등등 밥 관련 인사말이 정말 다양하고 이는 헤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잘 챙겨 먹어,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살게 등의 표현들이 있죠. 제 생각에는 의식주 중 식에 해당하는 밥은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었어 라는 문장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잘 지내니? 아픈 곳은 없지라는 상대방의 안위를 살피는 가슴 따뜻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밥이라는 단어는 쌀을 지어서 만든 음식이라는 의미를 넘어 삶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된 것 같네요. 상대방에게 건네는 밥과 관련된 인사말은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뜻깊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미를 내포한 말이 우리 인사문화 중 하나이니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단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된 밥. 밥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여러 재료를 추가해서 많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두른 웍이나 팬에 고실고실하게 지어진 밥과 각종 재료들을 넣고 잘 볶아주고 익혀주면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가 있죠. 만들기도 쉽고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볶음밥의 가짓수는 무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새우나 조개, 전복, 소라 등을 넣어 해물볶음밥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중 최고는 아무래도 게딱지의 게 내장과 함께 슥슥 볶아 만든 게딱지 볶음밥이 아닐는지요. 해물 말고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등 육고기를 넣으면
해물 볶음밥과는 다른 맛있음을 가진 육고기 볶음밥을 만들 수도 있죠. 고기의 기름진 맛을 싫어하신다면 채소만을 넣어서 깔끔한 채소 볶음밥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알록달록한 볶음밥 속 채소들은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그 볶음밥을 먹어도 이미 만족스럽겠네요. 여기에 계란을 얹어주면 맛있는 오므라이스가 되겠네요. This is Ken Carpenter welcoming you to Philco Radio Time. 쌀로는 밥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쌀가루를 이용하여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라고 불리는 베트남 쌀국수가 아주 익숙하겠네요. 여기에 들어간 다양한 채소와 숙주, 고기를 넣어 국물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지만 고수를 넣어 활용점정을 해주면 낯설지만 이국적인 느낌이 더해져 맛있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에서는 삼시세끼 어떤 때나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는 베트남의 대표격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대한민국에서의 국밥 정도의 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요?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이 널리 퍼지고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영향으로 많은 국가의 음식점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기에 다양한 국가의 많은 음식을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음식점에 가지 않아도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쌀국수를 컵라면 형태로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다른 컵라면에 비하면 값이 좀 나갔던 것 같지만 음식점에서 파는 쌀국수 못지않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밀로 만든 국수와 마찬가지로 쌀 가루로 만들어서 그런지 배가 쉽게 꺼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쌀을 주 재료로 한 음식들은 어디까지나 식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쌀은 간식으로도 아주 훌륭한 재료입니다. 쌀로 만든 과자 몇 가지를 생각해본다면 가장 먼저 뻥튀기가 떠오르네요. 지금은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을 때 한쪽에서 자욱한 연기와 함께 뻥 소리가 나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뻥튀기를 만드시는 분이 뻥이요 하고 미리 신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막히면 뻥튀기를 파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뵙기 힘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위험하고 그리고 불법이려나요? 아무튼 이 뻥튀기도 요즘에는 그냥 비닐에 들어있는 뻥튀기를 꺼내 먹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는 약간 크로플 같은 상품이 된 것을 보면 우리 간식을 꾸준히 소비하기 위한 고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시처럼 생긴 모양의 쌀과자는 뻥튀기라고 부르지만 이 외에도 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과자는 튀밥이라고 부릅니다. 뻥튀기든 튀밥이든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고 약간의 달달함이 느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어느새 몇 접시 몇 봉투를 비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누룽지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값이 딱히 비싼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쌀을 식사 외에도 간식으로서 소비하려는 의도는 아무래도 쌀 소비량을 늘리게 하려는 분들의 노력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쌀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도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쌀로 만든 여러가지 음식과 간식 외에도 쌀로 만든 떡, 라이스페이퍼, 시중에서 파는 각종 쌀과자 등등 쌀의 이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쌀로 밥을 지은 후에 죽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재료와 소스를 곁들인 리조토를 만들 수도 있으며 속재료를 넣어 김으로 감싸 길쭉한 모양이나 삼각형의 김밥을 만들 수도 있죠. 또 백미만을 이용해서 흰 쌀밥을 짓는 것이 아닌 현미를 이용한 현미밥, 콩밥, 옥수수밥, 귀리밥, 곤약밥 등등 주식이 되는 밥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준 잡곡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매일 점심에 점심 뭐 먹지라는 고민이 들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반찬들과 함께 따뜻한 쌀밥을 먹거나 쌀로 만든 맛 좋은 요리를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채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